또 여기서 보시면 북서쪽 차단문에서 보면 왜 제가 의회 쪽이 경상북도청이 들어서야 되는 자리냐, 흉당에 있으면 나머지 남쪽에 있는 강과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내성천에서 때리는 거, 흉당일 땐 그걸 100% 다 맞아요. 도로도 다 맞고. 그러나 명당일 때는 명당의 기운으로 그걸 많이 피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명당일 때는 오히려 낙동강에서 때리는 것과 내성천에서 때리는 거 얼추 다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건무산이 있어요. 이 천의 명당을 배울 때는 이런 데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기는 단지 내성천과 낙동강이 때리지 그 외에 저 건무산은 엄청 귀한 산이거든요. 건무산을 보면 저 가운데 있죠. 머리가 양쪽으로 분화됐죠. 꼭 미구산하고 똑같아요. 공자의 산이고 유교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려와서 1단계 올라가고 2단계 내려 올라왔는데 봤을 때 국사봉이 형성이 됐어요. 국사봉. 저게 바로 국사봉이에요. 자체가. 국사봉 아래 경상북도청이 있었다면 거기가 제왕지고 거기가 임금지가 나올 수 있었는데 왜 직관들은 저걸 못 봤는지 참 한심해, 제가 봐도. 그래서 동쪽으로 붙게 되면 우측이 허하다, 좌측은 강하고, 이래서 저걸 못 봤나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돼서 자선용이라는 걸 왜 모르나요? 건무산을 중심으로 보면 손 자체가 이렇게 해서 자선용이 돼 있어요. 자선용은 엄지손가락 부분에 명당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건무산에서 내려오면 국사봉을 만들고 국사봉 아래 경상북도청이 있으면 아마 경상북도청은 어마어마하게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청에 왜 큰 강이 흐르는가, 강은 왜 만들어지는가를 오늘 정확하게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저 경상북도청을 올라가서 촬영하면 아주 좋거든요. 그럼 대본 나오거든요. 만약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저 위에서 촬영하는 걸로. 경상북도청 우회 건물은 아주 명당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 경상북도의 모든 걸 다 운영하는 곳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나 의회는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경상북도청이 들었으면 도청 국민이 모든 걸 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북도청장이 모든 걸 다 결정해야 돼요. 경상북도 도지사가 모든 걸 다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의회가 결정이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국사봉이라고 이름이 함부로 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국사봉이 되려면 그 국사봉의 그 가치를 가져야 돼요. 이게 건무산의 국사봉이에요. 경상북도 의회가 들어선 의회 관청이 대왕지가 됐다는 의미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봐도. 그리고 건무산의 국사봉이 힘을 밀어줘요. 밀어주면 경상북도 중앙청이 딱 들어서게 됐을 때 앉아서 힘을 밀어주니까 모든 게 다 편안하고 모든 게 다 안정적이에요. 조상이 강하고. 그런데 여기에 한번 와서 보시면 강이 형성되는 데가 저 산골이에요. 건무산에서 절이 돼서 우측으로 내려가요. 건무산에서 절을 만들고 우측으로 내려오는 데가 남자예요. 남자는 보면 메가리가 없고 희마리가 없어요. 그런데 건무산에서 내려오는 국사봉은 좌측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열이 되는 거예요. 곧 여자가 제왕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건무산에 내려왔을 때 아들은 빌기라고 띠라다 보니 건무산은 오히려 딸을 선택했어요. 아들한테도 길을 줬지만 딸한테 길을 더 준 거예요. 딸과 아들의 기 차이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아들한테는 50%를 주고 저쪽 아들산에는, 그리고 딸에게는 100%를 줬어요. 혈도를 보면 정확하게 그게 나와요. 건무산하고 아들과 딸 사이 중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 왜 강이 이루어지냐면 제가 풍수적으로 말씀드렸죠.
절지, 산과 산의 골지에는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직원들이 여기 경상북도청을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안 지킨 거예요. 저쪽에서 흘러내린 물이 이쪽으로 다 빠져버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건무산에 딸과 아들 중간에 골이 움푹 패였어요. 움푹 패인 물이 경상북도청, 중앙청을 때리고 있는 형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물이 엄청나게 강하게 내려오는데 이 물을 저쪽으로는 일부 돌렸어요. 그 단점을 조금 알기는 알아서. 그러나 지하에 있는 물은 어떻게 돌릴 건데요? 눈속임은 할 수 있어도 지하에 있는 물은 어떻게 돌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맥이 나오는 거예요. 수맥 자체가. 저 어마어마한 저 골을 어떻게 형성할 거예요? 저 건무산과 아들과 딸의 산 중간에 저 엄청나게 내려오는 저 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심하죠? 그래서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곳에서는 절대적으로 관청에 중앙청을 짓게 되면 상징하는 게 목표가 다 깨진다는 게 병으로 많이 아파서 이걸 명심 또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풍수에서는 아주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산과 산의 고래는 절대 집을 짓지 마라. 비가 400mm 내렸을 때 왜 집을 지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 것이다. 뒤에가 이렇게 언덕이 있어서 여기 뒤에는 순전이잖아요. 그럼 물이 또 앞으로 다 보여. 요 앞에 만든 이 나무 심은 거는 만든 거예요. 인공적으로. 저기에서 물이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상북도 중앙청은 여자산과 남자산 중간에 관청을 놓기 위해서 이렇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절 부분에는 관청이 들었으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떠한 건물을 짓 때도 절 앞에 분지는 건물을 짓지 말라. 이것만 아시면 나중에 풍수를 함에 있어서 후회가 없을 거예요. 여기를 풍수학적으로 보면 건무산, 부모, 이 주산은 원래 부모라고 그래요. 부모. 특히 부모 중에서 아버지산이라고 그래요. 그 건무산을 보면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을 뜻하거든. 이 주산을 보면. 그런데 주산을 보면 귀한 사람이라는 것은 저기 건무산에서 층을 만들어서 국사봉을 만들면 귀한 사람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건무산에서 매가리 없이 내려오는, 건무산에서 절을 만들어 매가리 없이 내려오게 되면 이게 천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풍수를 할 때는 건무산의 직혈처럼 아주 국사봉이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진데 관청을 들어서게 되면 모든 자가 다 귀해지고, 건무산에서 절을 통해 우측으로 내려온 산은 매가리가 없어서 맨날 일만 저지르고 허약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건무산 좌와 우 중간에 골이 파져 있으면 아주 천하고 흉측한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풍수에서 주산을 보면 그 사람이 큰지 작은지 아주 천한지 약한지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주산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산은 여기 자체가 보면 건무산은 그 원래 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저 건무산 자체는 금산 형태의 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면서도 긴 건 목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건무산을 중심으로 우측을 보면 남자는 약하고, 산을 보면 매가리 없이 떨어지면 약한 거예요. 명확하게 힘을 주고 내려오면 강한데, 용이, 남자맥이 용이 강한데 안타깝게도 남자맥은 매가리 없이 내려와요. 그런데 반대로 건무산에서 내려온 주맥, 여자맥은 아주 강하게 내려와요. 힘이 넘치게. 그것도 국사를 다할 정도로, 국무가 될 정도로, 아니면 여왕이 될 정도로 아주 강한 맥을 이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경상북도청은 건무산과 남자산, 여자산 중간 수맥골에 청을 세웠어요. 청을 세우게 되면 문제가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맥인 건무산, 제왕산, 국사봉 아래 경상북도 의회청에 중앙청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경상북도청은 아주 위대하고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곳에 관청이 있으면 여자를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 항시 깨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서 보시면 저 골이요. 골에서 물이 400mm만 내려도 이 중앙청을 빵 때려버려요. 저 물이 흐르면서. 이 유튜브를 보시면 절대 물골 가운데는 절대 건물을 짓지 마세요. 살지도 마세요. 큰일 나요. 여기 앉으면 그놈해요. 맑고 깨끗하고. 제가 앉은 곳이 엄청난 명당터예요. 틀리죠? 네. 지금 여기가 명당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 경상북도 중앙청이 세워져야 돼요. 정중앙.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상북도청을 제대로 못 세워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 건무산의 기운이 내려와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무산의 기운이 여기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첫째가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건무산이 칼춤을 추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제가 풍수한 상으로 보면 여기는 계룡산, 노성산하고 비슷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자궁터라고 했어요. 어머니 자궁터는 항시 알아야 되지만 여자가 강해요. 큰딸도 강하고 둘째 딸도 강하고.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건무산에서 1차 내려오고 1차 봉이 형성됐죠. 국사봉이. 그 다음에 3차 봉이 국사봉이거든요. 곧 3명의 여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자체가. 그 다음에 3명의 용알이 생겼는데 그게 여자를 상징해요. 여자 자궁에서 여자 새끼가 태어날 때 아주 귀한 자가 나온다는 의미를 둘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건무산이라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볼 때 영지산하고 건무산 사이가, 영지산은 칼 자루와 같고 건무산은 칼 끝과 같아서 이 휘둘르는 형태 정중앙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고 이것을 여자의 자궁 형태 삼각대로 보고 영지산에서 오랜 세월 나와서 건무산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새 여자가 있다. 이렇게 풀이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곧 어머니의 고장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자체가 어머니가 만들어지고 어머니의 고장. 그다음에 그 딸들, 첫째 딸, 둘째 딸이 이끌어 나가는 곳으로 본다면 여기는 아주 편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터 자체가. 그러니까 풍수를 할 때는 기존에 내려온 풍수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정확한 풍수를 보고 그것 그대로 인지하고 말하는 걸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풍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존의 직관들은 이걸 몰라요. 이 산 제가 보면 몰랐다고 봐요. 왜? 지금 이거 세워진 것도 개판으로 세워놨잖아요. 경상북도 의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중앙에 들어가요? 이게 말도 안 되지. 이건 저쪽에 들어갔었어야지. 저 좌측. 경상북도 의회 중앙에서 좌측. 모든 표시는 좌측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표가 중앙에 딱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그거 보셨어요? 이름표 달 때 여기다 달아요. 여기다 달아요. 그걸 봐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개판으로 해놓은 게 이게. 그것이 어떤 건물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상북도 의회가 들어섰기 때문에 경상북도 의회만 명당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경상북도 복지관 같은데 거긴 명당인데 안타깝게도 중앙청은 흉당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풍수를 한다면 의회는 엄청나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복지관도 삘다랗게 돼 있는 복지관, 농협이 있었던 복지관은 잘 되고, 나머지 중앙청 실제 사물을 보고 행정을 보고 시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데는 잘못된다는 의미를 둘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골골하는 병자가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 증거는 보면 경상북도청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프랜카드를 걸고 농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증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명당에 중앙청이 들었으면 경상북도민이 잘 되고, 명당에 경상북도 의회가 의원이 들었으면 의원만 잘 된다. 노는 데만 잘 된다. 행정은 똑바르지 못한다. 중앙청이 천에 흉당에 있으니까 행정은 똑바르지 못한다. 그 대신에 의회는 잘 되고 노는 데는 잘 된다. 이게 놀자판이지 뭐예요. 일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 혈에 그 산의 의미가 나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항시 아셔야 되지만 이 관청이 들었을 때는 백성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의원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관청, 그 다음에 일부 복지를 위한 관청, 외에는 실제 실무는 개판이라는 얘기죠. 왜? 중앙은 개판, 액혈이니까요. 그런데 의회는 명당, 의원만 잘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복지 반만 잘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형편없다라는 얘기죠. 관청이 어떻게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뭐가 안 달라지고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법무사를 중심으로 도지사가 나올 때는 여자 중심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 중심으로 나온다던가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자가 중심이 돼서 나오면 아주 일도 잘하고 모든 게 완벽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여자 중심은. 그런데 남자 중심은 흐무리해요. 풍수에서 가장 기본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사는 여자산이고 그 밑에 첫째 딸, 둘째 딸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아들들은 꼭 마마보이처럼 흐무리해요. 뜨끈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앙청은 법무사의 아들, 딸 자리 그 중앙에 놨기 때문에 바로 흉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청이 들었을 때는 여자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남자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 가운데다가 딱 해놓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된겨. 그러면은 잘못 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상북도청은 잘못 진 거예요. 그래서 경상북도청이 잘 지려면 의회청을 본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지센터를 나머지 청으로 만들고 경상북도 중앙청은 연못이나 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광장으로 만든다던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청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저 아까워 죽겠자니 건물 잘 지었는데요.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무슨 왕궁을 짓었다고요. 지금 이거 청와대하고 비슷할 정도로 너무 커 이게. 이러니까 세금 낭비 이빠이 들어가고 결국은 제가 풍수한 대로 그대로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가장 큰 잘못 실수한 게 바로 여기요. 아니 어떤 이래 무식한 자가 혜태를 이런 식으로 놨대요. 개판으로 놨어요. 지금 혜태를. 혜태도 강하고 웅장해야 되는데 이뻐요. 날씬하고. 이건 혜태가 아니요. 그리고 혜태 방위가 어느 쪽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 이 방위. 이 혜태를 그래도 꼴에 놓는다고 놓은 게 저 법무산 아들하고 딸산 남자와 여자 중앙 물 때리는 곳을 바라보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혜태는 아셔야 되지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용을 잡는 건 호랑이요. 혜태가 아니라. 혜태는 용을 잘 못 잡아요. 이런 거 알아야 돼요. 혜태는 관청에서 관청을 등에 지고 앞을 봐야 되는 게 지키는 형태로 가야지 어떻게 혜태가 법무산 물골에다 맞춰놔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면에서는 개판이라고 하는겨. 개판일 때 진짜 지가 만나면 개판 되는겨. 혜태는 물을 싫어해요. 근데 물이 나와요. 쭉. 그래서 항시 경북궁 앞에 있는 혜태는 문 앞을 지키는 거지 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물이 나오는 것은 거북이나 이런 식으로 물 용이 있다던가 저 혜태 있는데 용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 자리에 오히려 혜태를 놓는 형국. 또 혜태가 저 건무산의 물골을 지키는 형태로 또 만들어 놓은 겨. 그러니까 풍수적으로도 아예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본 관청 중에서는 기가 막히게 풍수학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졌어요. 보더라도 중앙청을 중심으로 자청용과 우백호를 세웠죠. 좌측에는 그 혜태가 조금 잘못은 됐지만 보면 저 용으로 바꿔줘야 돼요. 저쪽에 의회 쪽에 있는 혜태는 용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물이 나쁜 기운이 올라올 것을 미리 방비하기 위해서 물 자체가 들어오는 습을 1차 차단을 하고 있어요. 본 중앙청에서 보면 용을 놓으면 딱 물길도 있고 좋네요. 예, 물길도 있고. 그러나 저 물길을 꼬불꼬불하게 해갖고 풍파를 맞았다가 안 맞았다, 맞았다 안 맞았다, 맞았다 안 맞았다. 이게 한번 보세요. 여기 물길을 멋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멋있게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뒤통수 당하고 안 당하고, 뒤통수 당하고 안 당하고, 뒤통수 당하고 안 당하고. 이게 꼬불꼬불 한마디에 제가 계속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하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뒤통수를 이빠이 당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풍파와 어떤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요. 예, 문제점이. 굽이굽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을 법을 할 때는 인권을 강하게 하지 말라. 인권이 강할수록 나라는 힘들어져요. 영국에 어떤 세상을 망치는 당이 생겼어요. 그 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첫째, 인권을 보장해야지 나라가 망한다. 학생들 체벌을 없애야지 나라가 망한다. 노동자가 강해질수록 나라가 망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인권은 어느 적정선에서 유지가 돼야지 적정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리고 관료들은 이 항시 적정선을 안 넘게끔 나라 정책을 잘 써야 돼요. 불만이 생기면 일어나는 법이고 민심은 등을 지는 법이에요. 항시 이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인권은 그냥 인권으로서 존중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권력화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인권은 권력화가 되면 안 돼요. 인권은 피해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범위선에서만 가져야지, 피해자가 범위선을 넘었으면 그건 인권이 아니라 권력이 돼버리는 거고, 예를 들면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를 3,000개를 만들었대요. 3,000개에다가 지원되는 그 돈 자체가 7천억이었대요. 단체가 올바르면 좋은데 올바르지 못했을 때는 권력화가 돼갖고 엉뚱한 정책을 만들고 엉뚱하게 서울시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인권 단체는 잘못하면 권력 집단이 돼버리는 겨. 그게 너무 강하게 되면 나중에는 나라는 곧 망하는 겨.